미움받을 용기가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이 문장은 기시미 이치로와 고가 후미타케이 미움받을 용기 첫 장에서 독자를 사로잡는 강렬한 선언이에요. 철학자와 청년의 대화 속에서 펼쳐지는 이 책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얽매인 삶을 부드럽게 풀어내며 새로운 길을 제시해요. 혹시 당신도 타인의 평가에 신경 쓰느라 혹은 미움받을까 두려워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적이 있나요? 이 책은 그런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함께 진정한 자유를 향한 용기를 건네줍니다. 철학자와 청년의 다섯 밤. 미움받을 용기는 알프레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바탕으로 철학자와 청년이 5번의 밤에 걸쳐 나누는 대화로 구성된 책이에요. 플라톤의 대화편을 연상시키는 문답 형식으로 청년의 날카로운 질문과 철학자의 통찰력 있는 답변이 조화를 이루며 독자를 아들러 심리학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청년은 세상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우리와 닮은 평범한 인물이에요. 그는 철학자의 주장에 끊임없이 반박하며 독자가 궁금해할 법한 질문을 대신 던지죠. 첫 번째 밤 트라우마를 부정하라. 첫 번째 대화에서 철학자는 트라우마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감한 주장을 펼쳐요. 예를 들어, 청년은 어린 시절 친구들에게 놀림받은 경험이 자신을 소심하게 만들었다고 믿어요. 하지만 철학자는 이를 원인론이 아닌 목적론으로 보라고 말해요. 즉,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 그 경험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청년이 소심한 성격을 유지하는 이유는 어쩌면 새로운 도전을 피하고 싶다는 목적 때문일 수 있다는 설명이죠. 두 번째 밤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두 번째 밤에서는 모든 고민의 뿌리가 인간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요. 철학자는 열등감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해석이라고 말하며 청년이 자신의 키가 작다는 사실을 열등감으로 느끼는 예를 들어요. 키가 작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청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청년은 점차 자신의 사고방식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 번째 밤 과제의 분리. 세 번째 대화에서는 과제의 분리라는 핵심 개념이 등장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의 비판을 받았을 때 그 비판을 받아들이거나 무시하는 것은 나의 과제이고 상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상사의 과제라는 거예요. 청년은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얽매였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점차 자유로워질 준비를 하죠. 네 번째 밤 공동체 감각. 네 번째 밤에서는 공동체 감각이 행복의 열쇠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철학자는 타인을 동료로 여기고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친구와의 갈등에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이는 공동체에 기여하는 행동이 되죠. 다섯 번째 밤 지금 여기. 마지막 밤에서 철학자는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해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은 결국 철학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을 바꿀 용기를 다짐하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용기와 자유의 심리학. 미움받을 용기는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을 용기라는 단어로 집약해요. 다음은 책에서 전하는 주요 메시지들입니다. 1. 목적론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과거의 경험이 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 현재를 선택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실패한 건 부모님의 기대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기에 지금 이 결과가 왔을까? 를 고민해보는 거예요. 과제의 분리나와 타인을 구분해요. 타인의 생각이나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의 선택과 행동에 집중하는 것뿐이죠. 이로써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어요. 3. 공동체 감각 세상과 연결되세요. 행복은 혼자만의 성취가 아니라 타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감각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기여하고 타인을 동료로 느낄 때 삶은 더 풍요로워져요. 4. 지금 여기 현재에 충실하세요.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해요. 이는 우리가 불안을 내려놓고 행복을 찾는 첫걸음이에요. 5. 미움받을 용기 자유로 가는 길. 타인에게 미움받을까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지만 자신의 가치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 이어진다는 메시지예요.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다. 이 책은 현대인에게 깊은 시사점을 던져요.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나 사회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며 정작 나 자신을 잊곤 해요. 미움받을 용기는 이런 삶에서 한 발짝 물러서 나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타인의 평가와 비교가 중요한 문화에서는 과제의 분리가 큰 깨달음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의 기대나 친구의 시선에 얽매여 꿈을 포기했던 순간이 있다면 이 책은 그건 그들의 과제, 나는 내 길을 갈 뿐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요. 또한 공동체 감각은 경쟁과 개인주의가 강한 현대사회에서 서로를 동료로 바라보는 따뜻한 시각을 제안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자기계발서를 넘어 철학적 심리학적 통찰을 통해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나는 왜 불행하다고 느끼는 걸까? 어떻게 하면 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답하며 독자는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어요. 용기와 공감의 기록. 미움받을 용기는 출간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오랜 기간 베스트셀러로 사랑받았어요. 독자들의 후기를 보면 이 책이 다양한 방식으로 삶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어요. 인간관계의 부담에서 벗어난 사람들. 한 독자는 타인의 시선에 너무 신경 썼던 내가 과제의 분리를 배우고 나서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했어요. 특히 직장 내 갈등이나 가족의 기대에 얽매였던 이들에게 이 개념은 큰 위로가 되었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 독자들. 평범해도 괜찮다는 메시지에 공감한 독자도 많았어요. 한 20대 독자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나답게 살아도 충분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썼어요. 삶의 태도를 바꾼 사람들. 지금 여기를 강조한 부분은 많은 이들에게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심어줬어요. 한 독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늘 초조했는데 이 책을 읽고 하루하루를 더 진지하게 살아가게 됐다고 전했어요. 다만 일부 독자는 책의 주장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꼈어요. 예를 들어 트라우마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과거의 상처가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이들도 있었죠. 또 미움받을 용기가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대다수 독자는 이 책이 자신을 돌아보고 더 용기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왔다고 평가해요.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미움받을 용기는 단순한 심리학 책을 넘어 우리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따뜻한 안내서예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제안하죠.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다면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과제의 분리가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혹은 공동체 감각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궁금해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끌리시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이 책의 메시지가 더 풍성해질 거예요.